자, 다음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이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런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걸로 메인 메서드의 부하를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니까 조금 더 분리를 해볼게요. 어떤 걸 분리를 할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냈던 기능을 잘 보면은 그동안 만들었던 걸 잘 보면 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빼고 이거 빼고 요거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죠. 디테일에 있고 모디파이에 있고 딜리트에 있고 실제로 중복이 됐으니까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로 요긴을 건드리지 않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복된 로직들을 우리가 필요한 위치마다 이렇게 계속 쓰는 행위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 유틸에다가 이제 날짜 구하는 이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거 호출해서 쓰죠. 근데 이걸 호출하지 않고 필요한 곳들마다 저 날짜 로직, 이만큼의 로직을 다 때려 넣은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로직들은 메서드로 분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분리해놓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써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이유가 일단 이만큼이 어떠한 반복 문을 순회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로직이라고 볼게요. 네 줄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코드에 필요한 위치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겠죠? 쓰는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코드 줄수가 늘어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중복 로직에 대해서 메서드로 좀 분리를 시키는 이 작업은 뭐가 좋냐면 곳곳에서 사용이 돼가지고 이제 한 6군데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대요. 자, 이 로직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예를 들어 아이디 가지고 검증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뭐 다른 거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쓰여져 있는 이 6곳을 다 찾아가야 돼요. 다 바꿔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얘를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어서 당연히 메소드로 만들 때야 처음 줄 수는 코드는 4줄보단 좀 더 많이 쓰이겠죠.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였겠지만 이 녀석을 호출하는 행위로 처리를 했다라면 만약에 얘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했을 때 이 녀석만 찾아와서 수정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코드에 사용된 부분들은 건드릴 게 없죠. 불러다가 쓰는 건데 불러다 쓸 원본을 우리가 고친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중복되는 로직은 웬만하면 메서드로 분리. 그리고 그게 좀 더 의미가 유틸리티성이 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틸 클래스로 아예 분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유틸리티성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아티클스라는 리스트를 순회해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로직이다 보니까 유틸로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서 분리만 시킬 거예요. 메서드로.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뭐 디테일에서 뭐 얘도 어차피 중복되고 있으니까 얘도 할 건데 일단은 얘부터 볼게요. 얘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논외로 치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만큼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똑같죠? 그리고 밑에도 이만큼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린 지금 중복되는 로직을 메서드로 분리를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블럭을 씌운 이만큼을 메서드로 빼면 될까요? 사실 이만큼도 뺄 수는 있어요. 뺄 수는 있는데 이만큼을 다 빼는 건 썩 그렇게 효율이 좋지 못해요. 이게 왜 효율이 좋지 못하냐는 아까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MVC 구조에서 역할에 좀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력이라고 하는 거 얘는 누구의 역할? 뷰의 역할이었죠. 지금 우리가 뷰가 따로 없으니까 이 뷰의 역할을 그냥 뷰의 역할, 뭐 기능적인 역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MVC 구조를 좀 흉내를 내기 위해 얘를 변형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이 뷰의 역할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게 될 거예요. 대충 그렇게 하게 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만큼을 다 메서드로 분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메서드로 분리할 부분은 얘입니다. 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분리를 시킬 거예요.
자, 제가 이 녀석을 분리할 거니까 잘라내기 할 거고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private. 여기서는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리턴을 해야 되는지는 일단 만들어 놓고 보여드리죠. get article by id.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어서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서 호출을 할 거냐면 아까 반복문 잘라낸 부분이 있죠. 그 위쪽에 이 변수, 얘가 그 원본 코드에서 하고 있던 일이 뭐예요? 지금 원본은 여기 있어요. 반복된 구조니까. 자, 이만큼의 코드가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순회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ID 값이랑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는지 찾고 찾았을 때 파운드 아티클한테 찾은 녀석 저장하는 거죠. 그쵸? 이만큼의 로직이 사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저장할 공간이고 이 공간에다가 찾으면 저장. 이게 이만큼의 목적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get article by id 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자 부분에다가 이 녀석을 줄 겁니다. 그럼 이 메서드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매개 변수가 하나 생겨야겠죠? 이렇게. 자, 얘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찾으면 저장하려고죠. 찾는 로직 메서드로 옮겼죠. 그쵸? 제가 좀 잘라내기 해서 이 메서드 쪽으로 찾는 로직을 옮겼어요. 그럼 로직이 수행된 결과로 찾았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넣고 싶은 그 아티클 객체를 남겨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남길 거니까. 메서드가 실행된 자리에 이 자리에 실제로 찾아냈을 때 그 아티클 값을 이 자리에 남겨줄 거예요. 남겨주면 얘가 가질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와중에 못 찾았대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아야 돼요? 그렇죠. 널이 남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 found article이라는 녀석이 이 반복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얘가 널 아니면 아티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메서드로 변경을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분리한 메서드의 역할은 찾았을 때 아티클을 넘겨주면 되고요. 못 찾았을 때는 널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article by id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로직이죠. 이거 찾는 로직이에요. 순회하고 그 안에서 조건 때리고 찾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found article에 아티클을 넣는 이 행위를 못하죠. 여기서는. found article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결국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실행된 결과로서 찾았으면 찾은 아티클을 남겨준다라고 했어요. 찾은 아티클을 남긴다. 뭐예요? 리턴 아티클이겠죠. 근데 리턴을 하게 되면 메서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 종료. 그럼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반복문을 도는 와중에 한 번도 리턴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럼 어떤 경우? 못 찾은 경우니까 리턴 너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가지고 있던 그 반복문이 이 메서드 한 줄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조건문은 메서드의 실행 결과로 남은 녀석을 가지고 얘가 아직도 널이야? 그럼 이거 못 찾아서 널 받았겠네? 그럼 이거 없는 거잖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에다가 이 부분에 붙여넣기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하면 끝났죠. 메서드로 분리를 했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상태고 사용하던 변수 이름마저도 동일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메서드로 분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드리면은 방금 이거 한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좀 막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보입니다. 어디를 잘라내야 되고 어느 만큼으로 옮겨야겠구나가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렵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까진 제가 할 거예요.
이것까지 그냥 보여드릴 겁니다. 자, 디테일에서 id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id가 원했던 건 뭐예요?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떠한 값이죠? 그쵸? 그러면 방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인자로 뭐 넘겨야 되나요? 넘겨야죠. 이거 넘겨야죠. 이걸 넘기거나 아니면 애초에 CMD를 넘겨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메서드 호출하고 이 자리에 남는 값을 문제가 없이 id 값이 변경이 됐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제 값을 리턴시키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 이걸로 제대로 형태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넘겨주게끔 메서드를 만들면 되겠죠? 자, getCMD 뭐라고 해볼까? 그냥 넘버? 이름이야 뭐 짓기 나름이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애초에 CMD를 넘기겠습니다. 명령어 자체를 넘길게요. 그리고 이 과정도 여기서 하게끔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거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죠. 밑으로 좀 옮길게요. 자,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잘라내기를 아예 안 했군요. 자, 이거 한 번에 가져가기 위해서 이만큼을 잘라내기 할게요. 그리고 밑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CMD를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가능하죠. 했을 때 id라고 하는 녀석 변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 try 이 구문에서 id가 문제없이 형태가 변환이 되었을 때 그때는 뭐 한다고요? 이때는 뭐 한다? return id 주면 되죠. 근데 캐치블럭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얘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익셉션이 발생을 했고 그 상황에서 이걸 보여줬으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된다? return -1. 자, 얘는 필요해요? 이건 이제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리턴을 남겨놨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지금 이 자바가 판단했을 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리턴이 존재해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실행해보기 전까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를 알 수가 없어. 그때는 무조건 남겨야 돼요. 근데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하죠? 무조건 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니까 이건 자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출력 부분이니까 사실 여기서 할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사용하고 있는 곳 디테일 쪽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다가 검증 하나 합니다. id가 가진 값이 -1이랑 같아? 그럼 이거 보여주겠다. 이러면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로 -1을 받아왔다면 잘못된 명령어 다 뜨겠죠. 그리고 컨티뉴니까 올라갈 거고. 자,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근데 다 바꾸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복사해서 이만큼이죠. 아티클, 디테일 뭐 이렇게 했다. 문제 없죠. 아티클, 디테일 문제 없죠. 그렇죠? 지금 이걸 문제 없이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서 그 전에 바꿨던 그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낸 거죠.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코드가. 이만큼도 훨씬 심플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뭔가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중복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분리를 해서 호출하는 상태로 쓰는 게 효율이 좋을 때가 있다. 근데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데 딱 두 번 호출, 두 번 쓰이는 기능이 있대요. 딱 두 번. 더 이상 절대 없어요. 굳이 메서드로 만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딱 두 번이니까.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두 번도 아니고 아예 한 번밖에 없다. 당연히 메서드로 뺄 이유가 딱히 없죠. 그냥 두면 돼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한 번만 쓰여, 두 번만 쓰여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만들다 보면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하고 가져다가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메서드로 분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 이거 메서드로 빼는 게 좋겠다라고 느껴지면 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멤버 조인을 하는데 이런 거. 아이디 중복 체크죠. 얘는 빼는 게 좋을까요? 안 빼는 게 좋을까요? 안 빼는 게? 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별로 상관없어요. 크게. 어떤 걸 뭔가를 순회하는 로직이고 뭔가 빼려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안 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건 없어요. 어차피 여기밖에 안 쓰잖아요.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말고 쓰는 데 있어요? 없죠. 그쵸? 기능적으로 봤을 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빼도 돼요. 근데 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또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해볼 수 있게 시간을 드려볼 거예요. 제가 지금 작업했던 상황은 또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해보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이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죠. 지금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녀석이 가져야 되는 값. 얘는 처음에 false를 가지고 있다가 중복된 게 찾으면 true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중복됐냐 중복되지 않냐를 얘가 true냐 아니냐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을 찾아내는 과정은 이 반복문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잘라내게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메소드 호출로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잘라내야 되고 여기다가 is login id duplicate 라고 메서드를 호출해 버릴게요. 자,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녀석도 아래쪽으로 좀 옮겨 주겠습니다. 저 지금 얘를 옮기려고 하면서 복사된 거를 잃었네요. 근데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죠. 네. 아니면은 뭐 기대에 올라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 로직이 해야 되는 일이 자, 멤버스를 순회하는 거였습니다.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거죠. 자,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아이디와 equals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로그인 아이디 필요하죠. 근데 안 넘겼네요. 넘겨줄 필요가 좀 있겠네요. 올라가서 여기 호출할 때 이 녀석을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추가해 줘야 될 거고 이렇게 그럼 쓸 수 있죠? 자, 이제 중복이 됐대요. 이걸 찾았다라는 건 중복이 된 경우를 찾은 거죠. 그러면 리턴을 true 하겠다. 찾지 못했다면 리턴을 false 하겠다. 간단하죠? 자, 이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얘가 false 아니면 true를 리턴을 해줄 거니까 그 값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다가 지금 조건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메서드의 호출 결과로서 true나 false를 남길 거면 이걸 굳이 변수에 담아서 이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말은 이겁니다.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가 true 아닌 false 남는다 했죠.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조건문에 쓸 수 있는 건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근데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가 그거 둘 중에 하나 남겨준대요.
자, 제가 물어봅니다. 로그인 아이디 중복됐어? 물어봐요. 메서드를 실행했죠? 중복이 됐으면 이 자리에 원어민 빈다고요? true. 그러면 이게 true니까 if는 하겠네요? 그럼 이거 중복됐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이 녀석을 실행한 결과가 false가 남았대요. 그럼 이거 if는 안 하겠죠? 중복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가서 이거 하는 거 문제가 없겠네요. 그쵸?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메서드로 분리를 하는 거까지만 생각을 하셨어도 되게 잘하신 거고, 이렇게 뭔가 그 이후에 추후 개선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더 잘하신 거고, 만약에 생각을 다 못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걸 경험치로 남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중복 체크 기능도 완료를 했으니까 하나 이것도 남기죠. 이렇게 좀 끊어서 남겨드려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하게 파트를 좀 분리해가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남겨드리는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불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 때에도 is login id duplicate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메서드 이름을 만들 때에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관례 같은 건데, 불린 타입으로 변수 혹은 메서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이름을 지을 때 앞에다가 is를 좀 붙입니다. 얘가 앞에 붙어요. 근데 이거는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관례라고 보기도 애매한데요. 왜냐면 우리 JDK를 사용하면서 이미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들이 되게 많았죠. 이 녀석 안에도 불린 타입으로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녀석들을 봤을 때 꽤나 많은 녀석들이 앞에 is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바 자체가 이런 관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는 꼭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짓는 거, 그리고 변수 이름을 지을 때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관례가 맞고 개발자들끼리도 다 지키는 거지만 사실상 자바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걸 지키는 거고. 근데 불린 타입에서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개념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냥 하나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다가 해볼까요, 그냥? 아니다,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제가 맵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를 만들 건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난 딱 예시가 이거라서 자, 이 맵이라고 하는 타입, 얘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제너릭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꺽쇠니까. 그리고 앞에는 맵인데 뒤에는 해시 맵인 걸 보면은 얘도 상속관계가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리스트에 어레이 리스트 연결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 이 맵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 메서드 중에는 이런 녀석이 있어요. isEmpty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애초부터 얘는 비어있니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맵 객체가 비어있으면 true를 주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false를 줘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불린 타입의 메서드예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제가 맵 얘기했었나요? 안 했죠?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에 사이즈가 없다가 애드를 시킬 때마다, 애드라는 걸 한번 할 때마다 사이즈가 생겨나죠. 그리고 얘는 그 사이즈, 생겨난 사이즈의 그 방번호를 우리가 정하나요? 아니죠. 그냥 고유한 인덱스 번호로서 부여받죠.
그래서 얘는 이 인덱스 번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순서에 의미를 둬요.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인덱스가 낮은 녀석일수록 빨리 들어오는 애죠, 데이터가. 이거는 우리가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리스트를 쓰는데 아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쓰는데 여기다가 애드를 할 때 1, 2, 하나 더 3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은 데이터가 얘가 2번 방에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무조건 0번 방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넣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1번 방이죠. 얘는 2번 방이죠.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쵸?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웠다가 다시 애드해야 돼요. 지우면 땡겨질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쵸?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리스트는. 데이터가 쌓이는 순서에 의미를 두는 객체인데 이 맵이라는 녀석은 순서의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가 자바 지금 현재 우리 1.8 쓰고 있는데 어느 버전 이상, 지금 우리가 쓰는 1.8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 버전 이상부터는 이 맵이라는 녀석도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를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얘네들이 그대로 쌓이긴 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의 맵은 진짜 순서가 없어서 반복문 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뒤죽박죽 나왔어요. 내가 넣은 순서랑 전혀 상관없이 들어있는 값들이 그냥 알아서 뒤죽박죽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 얘가 순서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들어온 순서를 기억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변형이 된 건데, 자, 이 맵이라고 하는 애는 순서가 없어서 데이터를 넣을 때 add 같은 단순히 추가하겠다는 개념으로 안 돼요. 얘는 push라고 하는 밀어 넣을 거야 라는 의미로 데이터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할 때 우리가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제너릭은 내가 넣을 데이터의 타입이었죠. 실제로 이 객체에 들어갈 데이터의 타입이었어요. 근데 리스트는 하나 있었죠. 하나만 썼어요. 근데 여기는 두 개네요. 실제로 얘는 두 개의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뭘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이 스트링 부분 얘는 키가 되고요. 오브젝트 부분이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맵은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자, 리스트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1이라는 값을 넣을 거면은 0번 방에 1을 넣어주죠. 이것도 인덱스랑 한 쌍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리고 1번 방에 뭐 2라는 값을 넣을 거야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처럼 맵은 애초에 인덱스 대신에 키라는 걸 개발자가 직접 정해서 넣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맵에다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키는 스트링 타입으로 넣겠다고 했으니까 id, 밸류는 뭐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어떤 데이터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1, 그리고 여기다가 뭐 타이틀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값을 출력을 해보자면 얘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값을 꺼내 쓰는 방식이 이건데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get 안에 인자를 넣어서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꺼내 왔다면 얘는 키를 넣어주면 그에 맞는 밸류를 줘요. 그래서 이름이 키예요. 자물쇠 키. 내가 이 키에 맞는 자물쇠만 열 수 있죠. 그것처럼 이 키에 맞는 밸류만 갖다 주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리스트와 맵은 자바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둘 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굳이 맵을 배우지 않았던 건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바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맵을 접하면은 되게 그냥 쉽게 적용시켜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쓸 수 있는 메서드 이름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맵이라는 녀석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들었던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자바 안에 그림판으로 갈까요?
자바 안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안쪽에 이제 오브젝트는 그냥 객체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안쪽에 컬렉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혹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아, 컬렉션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리스트도 있고 뭐 배열도 있고 하다가 여기 뭐 맵이 있다 이런 거 했었나요? 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 이 맵이라는 녀석이 여러분들이 컬렉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같이 세트로 보통 나와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컬렉션에 포함이 되느냐는 조금 말들이 아직 좀 설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완전히 컬렉션이랑 별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이렇게 반쯤 걸치고 있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걸 몰라도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자바 안쪽에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녀석이 리스트나 뭐 이런 배열이나 이런 녀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와 비슷한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맵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다. 그리고 이 안에 되게 뭐가 많습니다. 뭐 셋도 있고요. 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퀴가 이거였나? 아무튼 어쨌든 되게 뭐가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컬렉션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검색을 하면 이런 단어도 나올 거예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말도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해 나가면서 익히셔도 늦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커밋을 남겼죠? 좀 없고 그러면 제가 메서드화 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로그인 로그아웃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